네, 이어서 2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장치는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중앙 처리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중앙 처리 장치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하나의 반도체 칩에 다 포함돼서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이시는 오른쪽에 있는 CPU 여러분 보이세요? 빨간 블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이 이게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입니다. 이 칩 안에 CPU를 다 구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인보드는 컴퓨터 시스템을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구성 부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메인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 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램, 그 다음에 입출력 제어기, 그리고 주변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확장 슬롯과 그 다음에 각종 통신용 포트, 그 다음에 단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원 공급 장치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위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아주 조밀하게 아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하드웨어 장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송풍기,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 이 메인보드 안에는 아주 가는 구리 동판선이 이미 부착되어 있지만 또 외부에 있는 이런 각종 하드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입출력 장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배선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배선들에 대한 배치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 구성 요소들은 버스라는 그런 컴퓨터 고유한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되어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죠. 자,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외부 장치들과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안배를 우리가 포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포트는 어떤 항구, 에어포트, C포트 하는 이런 포트죠. 그래서 입출력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는요, 기본적으로 병렬 방식과 직렬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병렬 포트와 직렬 포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USB 포트라든지 파이어와이어 포트라든지 램 포트, 그 다음에 음향기기나 키보드 같은 것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입출력 포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유선 포트들 말고 이제 요즘은 추세가 무선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포트를 통해서 무선 연결 방식으로도 이렇게 통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어떤 스카시 별도의 어떤 세컨더리 스토리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는 스카시죠. 그 다음에 병렬 포트, 그 다음에 음성 출력과 레코딩을 위한 음성 포트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리얼 포트죠. 25핀 또는 9핀 이렇게 줄여서 직렬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 키보드 연결을 위한 포트와 마우스 연결을 하는 포트가 이게 색으로 봐도 구분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어와이어나 USB 포트가 몇 개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컴퓨터를 할 때 5대 장치가 5대 기능을 한다 하는데요. 이 5대 장치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출력 제어기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I/O 채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입출력 제어기라는 I/O 컨트롤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입력 장치나 출력 장치들이 갖고 있는 작은 수준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출력 장치와 CPU 사이의 처리 속도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 처리 속도의 차이를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나 동작 특성이 유사한 이런 입력 장치, 출력 장치들을 이렇게 제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목적의 입출력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장치들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리적으로는 하드웨어 전기적인 배선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근데 이 전기적인 배선이 정해진 보드 사이즈 안에 많은 기능을 포함해서 이렇게 또 부품들을 많이 배치하다 보면 아주 이 전기적인 배선 간격이 조밀해지고 그 다음에 가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늘은 여러 개의 가닥을 우리가 묶어서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 놓는 것들을 우리가 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버스. 컴퓨터를 구성하는 컴퓨터에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장치들을 연결하는 공유 전송 매체를 우리가 버스라고 하는데요. 즉 A라는 부품과 B라는 부품 사이에 공유 전기 통로가 되겠죠. 서로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이런 버스를 통해서 연결되고 이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와 각종 제어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버스로 연결된 컴퓨터의 구성 요소와 CPU를 중심으로 데이터 신호와 명령 신호가 이렇게 흘러다니게 되겠죠. 자,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검은 실선 안에 쌓여 있는 검은 상자로 되어 있는 것은 하드웨어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를 구성하는 연산 장치, 제어 장치가 있고요. 이 중앙 처리 장치와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사이에 주기억 장치를 놓고 있죠. 그래서 이 입력 장치나 출력 장치로 입력 장치로부터 읽어드린 데이터는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겠고요. 출력 장치를 통해 출력해야 하는 데이터도 주기억 장치를 거쳐서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연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좀 장기 보관해야 되는 자료들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놓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실선은 데이터가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실선은 명령 신호, 제어 신호가 흘러다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고요. 자, 연산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는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주고받아야 되겠죠. 반면에 제어 장치는 주기억 장치한테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제어 장치는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간혹 읽어드리기를 하죠. 자, CPU가 출력 장치나 입력 장치하고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주고받나요? 아닙니다. 데이터 또는 명령은 CPU는 주기억 장치하고는 다이렉트로 명령을 주고받지만 입력 장치나 출력 장치 또는 보조기억 장치하고는 CPU가 직접 1대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주기억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I/O 채널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게 되겠죠. 이와 같은 흐름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상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앞에서 이런 버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데요. 버스도 이제 내부 인터널 버스와 외부 버스, 시스템 버스가 있습니다. 즉, 인터널 버스, 내부 버스라는 것은 CPU 내부에서 ALU나 CU, 그 다음에 레디스 집합 사이에서 데이터 또는 명령을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전용 선로는 인터널 버스가 되겠어요. 내부 버스요. 반면에 CPU 외부에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데이터나 명령을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그런 버스를 우리가 시스템 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버스 하면 이런 프로세서,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간의 통신을 위해 상호 연결되어 있고요. 세 가지 종류의 시스템 버스로 구성되는데요.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드레스 버스는 이 어드레스 버스라고 하는 라인 선상, 라인들 위에 올려져 있는 정보는 다 주소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전기적인 신호가 물론 전기적인 신호의 형태로 이렇게 주고받지만 그것을 다 어드레스, 데이터나 명령이 아니라 주소라고 하는 위치 정보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 버스는 이런 데이터 블록 또는 하드웨어 블록들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용 통로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제어 버스는 제어 신호를 전송하는 통로가 되겠죠. 제어 신호 뭐 읽기 제어 신호, 쓰기 제어 신호, 그다음에 상태에 대한 보고 제어 신호, 그다음에 특정한 모듈과 모듈 사이에 전송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편이 비지, 바쁘다,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제어 신호가 여기 제어 버스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메인 메모리 그다음에 SSD I/O의 그 구성인데요. 자, 메인 메모리는 번지 지정 방식과 램, 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는 당연히 아까 보조기억 장치에 대한 컨트롤러를 통해서 CPU하고 통신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입출력 장치도 마찬가지로 I/O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 시스템 버스에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자, 컴퓨터의 구성 요소 중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봤어요. 자, 컴퓨터는 하드웨어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컴퓨터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성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드웨어 블록과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물론 하드웨어는 5대 장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자세하게 구분하면 몇 가지 종류의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명령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묶어서 집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는데요. 컴퓨터 시스템이나 주변 기기와 등의 그런 하드웨어를 작동시키고 원하는 작업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그램의 집합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의 개별 하드웨어 요소들을 직접 제어하거나 통합 관리하는 그런 가장 큰 기능을 수행을 하죠. 대표적으로 윈도우즈, 유닉스, 뭐 리눅스와 같은 운영 체제들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우리가 흔히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우리가 이것을 뭐 이런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는 줄여서 앱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컴퓨터에게 특정한 목적의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응용 뭐 이런 사무용 소프트웨어나 또는 뭐 이런 어떤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구글 같은 그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검색 같은 거 해주는 것도 소프트웨어죠.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이런 교육용 소프트웨어도 많이 갖고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펌웨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어 메모리 안에 저장해 놓은 그런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안에 넣어놨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많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펌웨어라고 하는 거죠. 즉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펌웨어로 이렇게 구현해 놓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시킨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고속 처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이렇게 펌웨어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롬 바이오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컴퓨터 처음 사용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전원을 인가해야 되죠. 처음 전원을 인가 공급하면서부터
여러분이 아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알아서 쫙 돌아가 가지고 여러분들의 명령을 대기하는 순간까지 이렇게 몇 분, 짧게는 몇십 초에서 길게는 몇 분까지 소요되는 그 컴퓨터 스스로가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이렇게 펌웨어에 구워놓고 있는 봄 바이오스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펌웨어의 일종입니다.